반갑습니다. 간장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대방의 통합과학 그 첫 시간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1강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일단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일단 그 차례 목록을 먼저 보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이제 대충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영화 볼 때도 일단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는 줄거리를 보고 이제 영화관을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물질의 규칙성,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물질의 종류가 있을 텐데 뭐 몇 천만 가지가 넘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물질의 들 사이에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더라. 찾아낸 거죠.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딱 나가는 글귀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러한 과학하고는 너무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과학은 시간이 없으면 밤새서 약간만 외워도 웬만하면 점수가 나왔단 말이야. 고등과학은 천만의 말씀 안 하면 콩딱입니다. 아니야. 정말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비코스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왜 why 비코스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이러한 가정하에 설명하니까 설명이 돼? 그럼 이 가정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가정도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런 게 과학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규칙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을 것 같은데 찾아낸 거죠.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설명하면 설명이 돼.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결합에 관련된 건데 규칙성과 결합인데 결합의 종류에서 쭉 나올 겁니다. 근데 1강에 생뚱맞게 뭐가 나오냐 물질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면서 제목이 물질의 생성이었단 말이야.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빅뱅이 나왔네요. 생뚱맞게 뭐야 이게? 일단 통합과학 예전에 융합과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통합과학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주. 우리가 어쨌든 인구래. 인간이 뭐야? 인구가 되겠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전부 다 지구인데 지구도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주라는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중2 때, 중1, 중2, 중3 때 사춘기를 많이 겪었겠지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난 누구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여긴 어디지? 막 고민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밤도 새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과학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철학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학도 나오게 되고 과학도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철학이라는 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생명의 기원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시작은 뭐였을까?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통합과학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그 생명체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우주가 일단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때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때 우리 살지도 못했단 말이야. 태어난 걸 봤으면 못 봤다고요. 우리는 추측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조건을 주죠. 1번 조건을 주면 10번을 찾는 거야.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10번 결과를 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씩 앞에 단계를 찾아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났겠죠. 얼마 정도가 지났냐면 지금 따지면 137억 년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장난 아닌 숫자냐. 이게 쉬운 숫자입니까? 너무 큰 숫자입니다. 137억 년 중에서 인류의 역사는 1만 년밖에 안 됩니다. 137억 년입니다. 137억 년 중에 인류,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 인간 호미사피엔스의 역사는 1만 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 실마리가 약간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전까지 잘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 몰랐는데, 논란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약간 힘이 실리는 그런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이 시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인데, 실제 이름은 원래는 대폭발인데, 대폭발 이론인데, 대폭발 이론과 맥을 달리하는,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마치 놀리다시피 얘기하고, 야, 그럼 그게 빅뱅이냐? 라고 놀려먹었는데,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과학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나오기까지는 몇 가지 이제 사건을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우주관에 관한 우주관에 관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관련된 약간 논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쳐왔어요. 그러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정적이다가 뭐냐면, 아니, 우주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먼저 만들었겠지. 누군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누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갑자기 이쁘게 딱 빚어놨습니다. 우주를 빚어놓고 나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왜냐면, 우주가 만약에, 이만하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큰 우주에 대해서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 나부랭이가 우주에 대해서 정의할 때 또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니, 우주는 그냥 되게 크고요. 그냥 누가 만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맞이하는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그 정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와 더불어서 또 누구도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 고요하지 않습니다. 활발합니다. 해서 정적과 반대말로 동적 우주론이라고 다면서 따르게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역동적이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적 우주론 또는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막 싸우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맞는지 증거가 나오게 되지요.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허벌입니다. 허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억하세요. 적색편의. 허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적색편의 현상.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그렇지. 중학교 때 잠깐 나옵니다. 중학교 때 이 내용이 잠깐 나오다가 안 나와. 길어봐야 한 5줄, 6줄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정적 우주가 맞느냐, 동적 우주가 맞느냐 굉장히 논쟁이 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허벌이라는 사람이 적색편의 현상을 발견하고 적색편의 현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 게 많아요. 고등부 할 게 많아.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이니까 선이 되겠죠? 선의 위치를 보니까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약간 빨간색 쪽에 치우쳐서 선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이게 빨간색이고요. 얘가 이제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원래 나와야 될 선이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 나와야 되는데 스펙트럼이 뭐냐? 이 광학에 관련된 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이 결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여기쯤에 나와야 될 텐데 여기 나오지 않고요. 어디 나온다고? 약간 더 오른쪽에 치우친다고 그럴게요. 오른쪽에 치우칩니다. 적색 쪽에 치우칩니다. 치우쳐서 이동합니다라는 뜻에서 적색편의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적색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진실을 발견해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과학자들은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사실이 되겠죠. 일어났으니까 그건 팩트야, 팩트. 팩트에서 멀리한 이 팩트가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사실에서 뭘 찾아낸다? 진실을 찾아내는 게 누가 하는 거다? 과학자가 하는 역할이다. 적색편의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허블에 의한 적색편의 현상, 이 현상 때문에 아니야, 정적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역동적이야. 동적입니다. 팽창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어서 또 나온 게 그래 좋아. 팽창하긴 하는데 어떻게 팽창합니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대폭발입니까? 이렇게 대폭발. 지금 나왔죠? 대폭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빅뱅 또는 대폭발인데. 자, 좋아. 허블에 의해서 척수편의 현상이 발견되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걸 이제 알겠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느냐? 또 궁금해진 거죠. 어떻게 팽창하느냐? 정상적으로 합니다. 또는 대폭발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맞아요. 대폭발 이론이 맞는데 아까 얘 나왔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게 맞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논쟁은 했었죠. 그럼 정상 우주하고 빅뱅 우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사진에 약간 가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정상 우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빅뱅 또는 이제 대폭발 우주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빅뱅이라는 게 우주가 어디에서 한 점이었잖아요. 한 점이었습니다. 이 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상상을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싸해. 오케이? 그럴싸한 얘기들에 관련된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한 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고온의 아주 높은 온도입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 그 다음에 고압에 아주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고밀도의 어느 한 점입니다. 이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자면 초가 붙어요. 초고온의 초고압의 초고밀도의 어떤 한 점, 그 점이 폭발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점 이제는 뭡니까? 몰라. 아직은 몰라.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몰라. 왜 폭발했습니까? 몰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옛날 걸 찾아 나가다 보니까 초고온의 초고압의 초고밀도의 어떤 한 점이 폭발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거죠.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뭐 다중우주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어떠한 점이 있었는데 왜 폭발했는지 그 전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폭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폭발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두 학자들은 주장했던 학자들은 어떻게 또 주장을 했냐면 그래 좋아 폭발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얘는 봐봐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 요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만한 공간에 얘네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만한 공간에 얘네가 있잖아요. 개수가 적었죠? 개수가 많았죠? 됐습니까? 일단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지?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 폭발해서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팽창하느냐? 팽창하는 것만큼 뭔가 또 생겨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정리해 보시면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질량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밀도는 어찌 된다고? 밀도는 일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일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처럼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얘는 팽창하지만 얘는 질량은 일정하고요. 질량은 일정하고 그다음에 밀도는 어찌 된다? 밀도는 감소하지 않을까? 자, 이 소리하고 이 소리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뭔가 채워진다 이거 생기면서 오케이? 뭔가 생기면서 왜 생긴지 모르겠지만 생기면서 공간을 채우면서 어찌 된다? 밀도가 일정해지고 온도가 일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봐. 막 이 공간에 요만큼이 있었는데 이 공간에 같은 개수가 있단 말이야. 그 질량은 일정한데 공간만 넓어지다 보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좀 뜨문뜨문 생기는 거 아니야. 뜨문뜨문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빽빽하고 빽빽했는데 얘는 빽빽했는데 뜨문뜨문하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고요. 심지어 뭐도 감소한다고요? 온도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는데 또 누가 이기냐면 얘네가 이깁니다. 대폭발을 주장했던 어차피 결론은 빅뱅이니까 대폭발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뭘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사람 이름을 당장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은 나중에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외워도 돼. 오케이? 지금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누구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뭘 발견하느냐 이 단어가 하나가 중요하죠.
CMB라고 하는데 CMB가 뭐냐?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을 알아야 되죠. 우리말로 뭐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정상 우주론이냐 대폭발이냐 얘가 맞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라고 보는 거야. 자, 원래 우주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이러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러지 않을까 하다가 아니야. 이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때문에? 펜지어스하고 윌슨 이 뭘 발견했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 우배복이라고 부르는 우배복,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뭡니까? 요번 시간 마지막에 나올 텐데 일종의 열기입니다. 열기. 토요일 밤에 열기. 여러분 학교에 축제 막 하고 나서 다음날 딱 하니까 다 그 전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대단했지라는 열기가 좀 남아있잖아. 그런 열기입니다. 이 열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왜? 폭발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폭발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왔겠니? 처음에 빛이 나왔겠지요. 빛만 나오겠습니까? 물론 소리는 아마 안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뱅 했습니다. 사실은 뱅 막 우르르 쾅쾅 하진 않았을 거야. 소리는 안 들립니다. 공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공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점이 폭발하기 전에 공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면 폭발하면서 소리가 들렸을 거지만 아니거든. 아닐 걸로 보고 있거든. 자, 어쨌든 빛이 나오면서 열까지 나왔겠지요. 그 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 토요일 밤의 열기, 금요일 밤의 열기, 축제의 열기가 남아 있단 말이야. 그걸 발견합니다. 또 발견해. 인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견해서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대폭발 우주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하나,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적 우주, 동적 우주 싸우다가 누가 이겨? 얘가 이겨, 동적이. 그 다음에 정상 대폭발이 싸우다가 누가 이겨? 얘가 이깁니다. 누가 주장했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잘 모르죠. 러시아 학자거든. 러시아 학자가 주장하다 보니까 미국 학자였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을 텐데 러시아 학자이기 때문에 우린 또 안타깝지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약소국의 참 애환입니다. 이거. 어쨌든 가모프가 주장했던 대폭발 이론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좀 더 납득이 되는 이론이다 이거지. 누구에 비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좋아 공간이 팽창해. 공간이 넓어져 뭔가를 만들어내. 왜 만들어? 답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 답을 못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네는 어쨌든 대폭발이라는 전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열기가 남아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이걸 찾아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른 걸 하려다가 이제 우연찮게 찾은 겁니다. 우연찮게. 전파망원경으로 비둘기 똥도 치우면서 전파망원경을 해가지고 찾아낸 게 우연찮게 잠깐만 그럼 이게 뭐야? 그래 우배복이라고 이름 짓자.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코스믹 우주죠. 백그라운드 죄송합니다.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막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파 마이크로파가 온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 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써 확실하게 뭐다고 좋아 대폭발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시작한 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봐야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과학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내용이 싹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뭘 공부했냐면 빅뱅을 공부했잖아. 빅뱅 폭발했다며. 그래 오케이 좋아 폭발한 건 맞는 것 같아.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보다는 빅뱅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맞아요? 몰라. 누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로 설명이 된다고. 그럼 이게 아직은 맞는 내용이라고. 오케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지. 세상에 불변하고 불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왜 뉴턴의 역학을 하면 절대적으로 알고 있잖아. 바뀝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이론 가지고 설명해야 돼. 상대성 이론 가지고 설명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더. 과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현상을 간단한 원칙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간단한 원칙에 설명하는 것이지 그 간단한 원칙이 맞다는 전제하에 다른 상황들이 설명이 되면 그게 맞는 내용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때 했던 과학하고 좀 달라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의 형성이 나와 있는데 봐봐. 우리 일단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뭔가 만드는 거라며 물질 사이에 규칙성이 있다면 일단 물질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규칙성이 있으면서 걔네가 또 결합을 한다면 이게 일단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 물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물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누가 모여야 돼? 물질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있어야 되고 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나무하고 철에 해당하는 게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오케이? 이 중간에 또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지냐면 물질과 원자 사이에는 분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지요. 오케이? 그럼 원자는 누가 모입니까? 전자와 원자 핵이 모이죠. 다음에 전자와 원자 핵. 자, 특히 원자 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까지는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중학교 때, 자, 요거 배웠잖아요. 원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면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요렇게 존재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뭐도 배우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도 배우죠.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정한 궤도를 그리고 있는데 궤도 안에 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부에서는 여기까지 요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어간단 말이야.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원자의 형성입니다. 원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얘네보다 좀 더 작은 놈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제일 작은 거냐? 몰라 아직.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제일 작을 것으로 추측은 되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원자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었지요.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었는데 그 핵 안에 뭐가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도 있었죠. 근데 또 보니까 양성자 안에 또는 중성자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지 못했지. 간접적으로 뭔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둘이 타고 있는데 냄새 나네. 방구 냄새가. 나는 안 꼈어. 그럼 누가 꼈니? 얘가 꼈지. 근데 꼈습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째 낀 건 확실한 거잖아. 그렇게 간접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고 있는 거죠. 아직은 과정입니다.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아니 심지어 빅뱅도 지금 진행형이야. 137억 년 전에 빅뱅 했잖아.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공간은. 우리는 그 과정에 잠시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137억 년 중에 인류는 1만 년 동안 잠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어쨌든, 이 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양성자는 뭔가 또 딴 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성자 안에 뭔가 딴 게 있는 것 같아. 중요합니다. 단어 외우세요. 생소한 단어죠? 쿼크. 쿼크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까지는 아닙니다. 6개가 있죠. 쿼크의 종류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쿼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해서 137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했을 것으로 일단은 많은 학자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빅뱅과 거의 동시에입니다. 거의 동시에 뭘 만드느냐면 쿼크와 전자를 만듭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이렇게 가르칠지도 몰라.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0 몇 승,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6승, 1초, 3분, 38만 년, 1억 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융합과학에서는 실제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숫자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1초라는 게 있고요. 3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38만 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과학은 문제 풀다가 잘 모르잖아요. 그 책을 앞으로 떼끼잖아. 앞으로 떼껴서 그 단어가 나온 걸 찾아보잖아. 그 답이 나와.
고등부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념하는 거하고요. 문제 푸는 거하고는 좀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좀 달라요. 완전 달라. 내가 개념 공부했는데 문제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냐면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쿼크와 전자. 이런 입자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라 부르는데 기본 입자의 개수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쿼크가 6개가 있고요. 쿼크라는 게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입자라는 게 6개가 있고 매개 입자라는 게 4개가 있습니다. 합이 6, 4개니까 16개가 되겠죠? 자, 쿼크라는 게 있고 경입자 중에 하나가 경입자니까 무거운 거겠니? 가벼운 거겠니? 가벼운 거겠죠. 가볍습니다. 영어로 하면 렙톤. 렙톤 중에 하나가 전자입니다. 렙톤 중에 하나가 전자야. 언제? 빅뱅 직후에. 빅뱅 직후라면 언제입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30 몇 승이야? 10의 마이너스 10 있으면 이렇게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지요.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여태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은 혹시 알고 있나?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쓰면서도 제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쓰는 순간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완할 때 외우시면 돼요. 지금 필요 없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를 아시면 된다고. E는 에너지가 되겠죠? E는 에너지고요. M은 뭐가 되는? 질량이 되겠죠? 자, 무슨 에너지냐면 얘는 빛 에너지가 되겠죠. 빛. 우주가 빅뱅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긴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빛이죠, 빛. 빅뱅 했으니까. 빅뱅 했습니다. 빅뱅 하니까 번쩍했겠죠.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빛이 뭐로 바뀐다. 이게 중요해. 빛이 무엇으로 바뀐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얘로 바뀐다. 얘 뭐? M이죠. M 질량, 매스, MASS 질량으로 바뀝니다. 뭐야? 뭔 소리 있지? 아니, 빛이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거하고 왜 이 꼴이지? 바뀝니다. 빛이 입자로 바뀌고요. 입자가 에너지로 또다시 바뀝니다. 자, 빛이 입자로 바뀌고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수시로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 왔더라 갔더라 해. 쌍생성, 쌍소멸, 또 쌍생성, 또 쌍소멸. 이게 뭐냐면 빛이 입자가 빛으로 바뀝니다. 왜요? 모르는데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현상들을 설명하면 설명이 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 어디에서? 핵폭탄에서. 아니 월자리 발전소에서 누가?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죠. 사실 아인슈타인도 있어보자 혹시 그런 게 아니야? 빛이 입자로 바뀌는 거 아니야? 또 입자로 빛이 바뀌는 거 아니야? 입자가 빛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저기 찬성을 안 했겠지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실제 되는 거가 발견됩니다. 그게 핵발전소에 쓰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이 붕괴가 되어서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 질량이 보존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 실험하다 보니 질량이 보존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측정했나? 또다시 해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보니까 항상 질량은 감소해. 왜 질량이 보존 안 되지? 감소한 게 어디로 갔을까? 그게 에너지로 나왔다. 라고 가정하고 다른 것도 설명하면 설명이 다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고등과학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됩니까?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몇 천 년 지나서는 야,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 인간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다면. 그죠? 몇십만 년 지나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납득은 안 되지만 실제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겁니다.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 쿼크하고 전자 갑자기 생깁니까? 빛이 바뀌었다고요. 그 설명이 돼. 왜?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오케이?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양성자, 중성자. 자, 보세요. 아까 이게 핵이었단 말이야.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 안에 있는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쿼크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쿼크와 전자가 모여서 얘가 된 건 아니고요.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는데 내신 시험에 아마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올 거냐면 양성자는 위아래 업 다운입니다. 쿼크의 이름이 재밌죠? 업 다운. 뭐 참 스트레인지.
top, bottom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위, 아래. 그다음에 매혹적인, 차밍하다, 차밍. 매혹적인, 그다음에 스트레인지, 야릇한. 그다음에 탑은 꼭대기, bottom은 바닥. 이렇게 이름 붙여. 왜 이렇게 붙입니까? 나도 모르지. 자, 그다음에 양성자가 UUT고 세 개 있으면 세 개. 그다음에 중성자는 UDD.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됩니다. 얘네가 전부 다 뭐라고요? 쿼크입니다. 쿼크. 그래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안에 모여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원자 핵이 된다고요. 자, 수소와 헬륨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 원자 핵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오케이?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좀 다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업 쿼크, 그다음에 업 둘, 그다음에 다운 쿼크. 이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 하나를 만듭니다. 이 세 개가 뭉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양성자라 불러요. 그다음에 그 옆에 만약에 중성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U, D가 모여서 중성자가 되고요.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원자 핵입니다. 이게 원자 핵이야. 요게 여기까지는 원자 핵을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서 막 돌아다니던 전자가 어디였습니까? 전자. 아까 여기 만들어진 전자 있죠? 아까 만들어진 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같이 있을래? 해서 여기에 속박되어서 얘가 요렇게 열심히 돕니다.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원자라고 부른다고. 요게 없을 때는 원자 핵이죠, 그냥. 원자 핵이죠? 그게 이제 전자가 이 원자 핵에 속박되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박되면 또는 구속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원자 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 제일 작은 건 아니지만 제일 작은 거라고 여겨지는 이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얘네가 만들어지고 얘네가 모여서 얘네가가 아니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얘네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한 곳에 모이면 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자가 속박되면 원자가 됩니다. 왜 전자가 갑자기 속박됐을까? 생각해보면 이 일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을 때 우주의 공간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우주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전자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빨리 움직였을 거란 말이야. 굉장히 빨리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잡지를 못했어, 얘가. 잡지를 못했어. 물론 핵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잡지를 못했는데 공간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좀 약간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잡습니다. 특히나 얘는 핵은 전부 다 뭔데? 플러스죠. 이게 쿼크가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가 있는 이 핵은 전체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다가 이제 막 돌아다니던 처음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자가 너무 빨랐는데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전자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느리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리게가 아닙니다. 이거 차원이 달라요. 아직도 빨라, 아직도 빠르지만 옛날보다는 약간 느리게 움직이니까 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왜? 얘가 플러스거든. 전자는 뭔데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속박되어서 요렇게 돌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매끈하다고요. 깔끔하다고. 우주의 역사에 관련돼서. 오케이,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 원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었죠? 핵 안에 뭐가 있었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었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요 놈들의 역사도 보면은 처음에는 개수가 약간 비슷했어요. 빅뱅 1초가 되기 전이죠. 이 1초가 중요하다고요. 1초가 중요해요, 이게. 1초. 빅뱅 1초가 되기 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대1이에요, 1대1.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거의 1대1 정도가 되는데 1초가 지난 후에는 뭔 소리야 이게. 1초는 금방 아니야? 근데 이 1초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엄청나게 높은 압력에 엄청나게 큰 밀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작은 한 점.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폭발했습니다. 1초가 되기 전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 양중 막 바뀌다가 1초 전에 바뀌다가 1대1이었다가 나중에는
누가 훨씬 더 많으냐면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개수의 비가 7대 1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바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고? 뒤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의 종류가 110여 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110여 가지, 졸지 마. 졸면 안 돼. 110여 가지 중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가 누구죠? 수소죠. 두 번째 가벼운 거 헬륨입니다. 생각해봐. 137억 년 전에 빅뱅 하면서 입자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입자가 제일 가벼운 게 먼저 생기겠지. 가벼운 거에서부터 무거운 게 점점 생길 거 아닙니까? 모여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쪼개진 게 아니라 처음에서 시작했으니까 점점 모여서 그러니까 공간은 넓어지고요. 입자들이 막 모여서 점점 무거운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마 수소와 헬륨일 거고 지금 우주 공간에도 물론 우주 공간이 대부분 다 텅텅 비어 있지만 우주 공간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수소와 헬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초 이후에 몇 대면 7대 1이었죠? 이 숫자 중요합니다. 7대 1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자,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 14개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14개의 양성자니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14개고요. 2개의 중성자가 있으니까 몇 대면 7대 1이란 얘기야. 그 7개 하나를 쓰지 왜 14개 2개 씁니까? 좀 설명하기 편하라고 14,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양성자가 하나입니다. 양성자가 하나요. 양성자가 하나면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양성자라고 표시되는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양성자가 한 개니까 원자번호 1자리인 수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수소를 얘기하면서 질량수가 얼마가 되니?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죠. 양성자 하나가 있으니 원자번호 1번인데 중성자는 여기는 없잖아. 질량수는 얼마니?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밖에 없으니 얼마? 1밖에 안 돼요. 이게 수소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전자가 있니 없니? 아직은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면 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핵하고는 다르죠? 오케이? 어렵다. 그렇죠? 다시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 핵입니다.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하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 하나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한 개의 양성자라고 부르는 거랑 수소 원자 핵 하나 있는 거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당신하고 간장 선생하고 똑같은 거야. 안녕하십니까? 간장 선생입니다. 자, 이게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중성자 하나 있고 또는 두 개 있다라고 해서 뭔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원소가 만들어지면 안에 양성자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우주 공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 비율로 있었는데 온도가 상당히 높죠.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잘 붙을 수 있지만 플러스하고 중성자는 굳이 붙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밀어낼 건데 마이너스였다면 잡아당길 텐데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러면 굳이 둘 사이에 붙어야 할 이유를 전기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기력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때가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싫지만 지네끼리 굉장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붙어버릴 수도 있다고. 아마 그렇게 붙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린 그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설명이 되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가 반응을 내서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렇게 반응합니다. 요렇게 반응하면 잘 보세요. 이게 플러스 양성자지요. 양성자. 얘 중성자지요. 두 개가 온도가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찰떡같이 붙어버렸습니다. 엿도 있잖아요. 엿도 원래 저기 차가울 때는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따뜻하면 물로 터져가지고 나중에 붙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겠죠. 온도가 높으면. 붙었습니다. 붙어서 뭐가 되냐면 아래 얘가 된 거죠. 붙어서.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양성자 두 개니까 원자번호 2번이죠. 2번은 그럼 수소가 이미 아닌데요? 자, 수소 두 개가 달라붙었는데, 그리고 얘 두 개가 달라붙었더니만, 양성자가 두 개가 되니까 원자번호 2번 되죠? 원자번호 2번은 누굽니까? 헬륨이죠, 헬륨.
그리고 질량수는 아까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의 개수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니까 얼마? 4가 되겠네. 해서 헬륨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우주 공간에 실제 얘네가 있어요? 얘네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거의 다 진공이지만 우주 공간 자체가 진공이지만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누구하고?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자,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중에 2개랑 이거 중성자 2개가 반응하면 얘가 나오죠? 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얘가 지금 남았죠? 보겠습니다. 양성자가 몇 개냐면 양성자가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 11, 12 12개죠? 그 12개면은 이게 양성자가 1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얼마니? 1입니다. 그게 지금 12개 있잖아. 질량수가 1짜리인 게 12개 있고요. 얘는 몇 개 있니? 4짜리죠, 4. 질량수가 4죠, 지금. 질량수가 4고요. 4짜리가 지금 몇 개 있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하면 얘가 몇 대 몇이니? 몇 대면? 12대 4니까 몇 대면? 3대 1이 되겠죠? 이게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 그림은 안 볼까 봐 이걸 준비한 건데.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7대 1이고요. 7대 1입니다. 왜 7대 1입니까? 1초가 되기 전에는 거의 1대 1이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몇 대 몇이 됐다고? 7대 1이 됐습니다. 7대 1이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내면서 몇 대 몇? 3대 1입니다. 온도가 높아서.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으로 설명하기에는 전기력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때는 온도가 높았거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물론 빅뱅 당시에 거의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간이 팽창하긴 하지만 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막 디스크에 있었다고. 마치 죽처럼 막 디스크에 있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발견됩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과학을 얘기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은 이런 거였죠. 이런 현상이 있네? 이 현상이 뭘까 막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왜 달이 동그랗지? 왜 초승달이지? 왜 금음달이지? 왜 보름달이지? 보고 나서 왜일까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현대과학에 있어서는 그거보다는 약간 순서가 좀 바뀌죠. 있어보자. 네 말이 맞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 네 말이 맞다면, 빅뱅이라는 게 맞다면, 빅뱅이라는 게 맞다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와야 돼. 를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나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맞네요. 실제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물론 정확하게 다 측정하지 못했지. 하지만 측정하면 3대 1 정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면 너 추정만 하지만 야, 네 말이 맞다면 있잖아.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나와야 돼. 한번 해봐. 나오네? 뭐야?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CMB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죠. 우주 배경 복사는 좀 쉽게 얘기하면 열기입니다. 열기. 아니 복사라는 게 전도 대려 복사해가지고 열을 전달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열을 전달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사인데 복사 다르게 얘기하면 열기입니다. 만약에 폭발을 했다면 점이었잖아요. 이 점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을 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 요만했던 게 요만한 점이 이만하게 되고요. 공간이 이만하게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할 때 질량은 증가했습니까? 안 합니다. 거의 우주가 빅뱅하고 나서 1초 정도에 만들어진 그 입자들이 그대로 옵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그때 만들어진 입자들의 양이 거의 지금까지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공간만 넓어지고 있고요. 입자의 질량은 똑같으니까 온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했겠죠.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졌겠죠. 처음에는 몇 도? 이게 맞다면 한 3000켈빈 정도 나와야 돼. 3000켈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3켈빈이 됩니다. 3000켈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3켈빈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졌네요? 당연해. 온도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도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이 숫자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몰라야 돼요. 근데 이 숫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3켈빈 또는 책에 따라서 2.7켈빈이라고 적는 책도 있습니다. 2.7켈빈. 2.7켈빈이면 온도, 섭씨 온도로 따지면 대략 얼마냐면 3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이고요. 얘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3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270.3도씨가 돼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 온도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 지금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인데 마이너스 273이 훨씬 가까워요. 이 둘은. 오케이? 그 추운 거잖아. 추운 게 왜 열기입니까? 추운 게 왜 열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때 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0이어야 되지.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면 0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긴 하지만 그 열량이 남아있다고. 그 열량이 남아있다고. 하늘을 막 다 조사해봤으면 다 조사해보니까 열기가 남아있다고요. 심지어 그 열기가 골고루 도착하네. 어디로? 지구로. 골고루 도착합니다. 이걸 보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아, 아직 열기가 남아있네. 그럼 옛날에 폭발했겠네. 누가 저기 저 멀리서 브루스타 불을 킨 것도 아니고 뭔가 폭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됐나요? 폭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열이 또 사방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폭발을 굉장히 균일하게 했겠네. 라고 우리는 추측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 빅뱅 우주 증거 중에 하나가, 증거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통합과학이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하고 질량비라고, 질량비. 전혀 매치가 안 될 것 같지만 질량비 3대 1이라는 게 빅뱅 우주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얘는 그나마 또 이해가 되겠죠? 열기가 좀 남아있네. 그러니까 옛날에 폭발했겠지. 근데 왜 3대 1이 왜 이게 증거야? 증거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통합과학 첫 번째 시간 했는데 우리 역사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역사를 공부한 건데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이 아닙니다. 고등과학은 고1 과학이지만 누구나가 다 이제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중학교 때 살짝 맛이라도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제가 좀 오랫동안 짖었죠. 이해해 주시고요. 아직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우주에 대해서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접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저랑 같이 하던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또 다 같이 한번 외치면 간장 선생이랑 같이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다음에 또 보자.